순자산이 7억 3,587만 원 증가했다. 자산은 2억 497만 원 증가했습니다. 채무가 5억 3,092만 원 줄었습니다. 논란은 국회의원 세비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연 1억 5,996만 원. 계산을 해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비를 다 합쳐보면 5억 1천만 원 정도 번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을 텐데 아들의 국제고 3학년, 코넬대 유학비, 집 월세에 앞서 말했던 벌금에 사적 채무에 집 월세에 이자도 냈는데 호텔 경제론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억 1천만 원을 벌었는데 앞에 보면 7억 얼마의 재산 증식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곽태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된 이후에 5억의 수입이 있어요. 세비로. 그런데 원래 채무가 5억 몇 천만 원 있다가 지금 플러스 2억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러면 재산이 8억이 는 거예요. 5억 수입을 받았는데 재산은 8억이 는 겁니다. 근데 그 5억을 받았던 그 세비마저도 다른 곳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 채무 갚는 데 쓰였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8억이라는 돈의 출처가 과연 어디냐 이런 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4천만 원 이걸 1천만 원씩 나눴단 말이에요.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모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빌렸으면 만약에 그분하고 관련돼서 돈을 빌렸으면 1억 4천만 원 빌려서 이자를 갚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날 1천만 원씩 10명한테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과연 그 차용이 정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계좌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자를 지급했으면 이자 지급에 대한 계좌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쪼갰을까 하는 게 김민석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잖아요. 네.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계좌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되는 부분은 빌렸던 돈이 과연 정상적으로 빌린 것이 맞느냐,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것을 차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김민석 후보가 그런 전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항상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채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후보의 정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 분이 과연 일국의 그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능력까지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국회의원이 세비 말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억을 벌어서 6억의 추징금을 내고서도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외에도 이 아들 유학비 등등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비 외에 강연비나 행사비, 조의금, 기타 소득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증빙 가능하면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더니 2020년에 김민석 후보자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채가 12억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그 재산은 얼마냐? 마이너스 5.8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 마이너스 3.7억으로 줄어요. 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에는 마이너스 2.65억으로 줄다가 2023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거쳐가지고 네. 2020년에는 마이너스 5.8억이었던 분이
2025년엔 플러스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돼가지고 1억 5천만 원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확 늘어났다는 건데 그 사이에 세비 뭐 얼마 정도 받았다라고 제가 그 굉장히 기억나는 게 이준석 의원이 계속 마이너스 몇 선 이러다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뭘 올렸느냐.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내 통장에 세비 같은 돈이 찍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였나 봤더니 1,0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900 몇십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어떻게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지금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비싼 대학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등록금이 6만 6천 불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아주 그냥 좋은 국제고등학교 다녔던데 그런데도 1년에 등록금만 몇 천만 원이란 말이죠. 아들 학비만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서 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행사비, 뭐 부조금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다 커버가 될 수가 있나? 어쨌든 증빙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좀 똑바로 증빙을 갖다가 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